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자본시장 상황 여러분들 한번 스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로 활동하는 제임스 쇼 박사의 여러분들 정보에 따르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0.68%포인트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의 판단이 상당히 잘못됐던 거죠. 더 여러분들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어야 됐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상황 판단이 더 올바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의 물가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의 지금 직업시장 상황이 전형적인 침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규 고용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 여기도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피크 때 이름 2.01에서 0.87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더 공세적으로 금리를 낮춰 가지고 고용 상황을 해결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다음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투자자들은 금시에게 복이 드물 정도로 강세장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 약세장 인디케이터 2002년도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세장을 예상하고 이것은 2018년 이래로 가장 높은 강세장에 베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코베 시레타에서 지금 상황을 몇 가지로 잘 정리했네요. 경기 부양 정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우지수 목표가를 10만으로 잡은 미국 대통령, 아마 그러니까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부양시키겠다, 이렇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한 모양입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받는 새로운 연준 의장, 당연히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실시하겠죠. 신임 의장이 4월 달에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2,000 부양책 수표 지급 재논의, 그러니까 관세 수입 가운데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 가구당 $2,000인지 아니면 뭐 인당 $2,000인지 알 수가 없지만 $2,000가 배포가 되면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의 $2,000억 규모의 주택 저당 정권 매입, 이것도 여러분들 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조치죠.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법안 발효, 이게 다 여러분들 경기 부양이죠. 통화를 공급해 가지고 이런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여러분들 종착지는 올해 11월 달에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승리해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1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코베 시레타의 편집자는 자산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산 소유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이런 데 돈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쇼 박사가 올린 이렇게 미국의 선물위원회, 현물선물위원회에서 난 공문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을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명확성 법안이 진전되고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탄력을 받으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그 모멘텀을 부임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방금 정상적인 레버리지 청산을 겪었으며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거죠. 한편 CFTC하고 미국의 현물선물거래위원회일 겁니다. 국영신탁은행인 지니어스 법안 체제 하에서 달러 연동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확대하고 있고 이것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현재의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 이외의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매수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되 언제 여러분들 더 많은 자금을 배치해야 되는 걸까 조금 숙고하셔가지고 방향은 매수하는 것이 옳은데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게 보기 드물게 제임스 온 박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임스 온 박사의 글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스크는 참 역설적입니다. 가격 변동과 인지된 리스크 사이의 관계는 직간에 반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수록 그것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저의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온 박사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신은 약해지는데 제임스 온 박사는 강해지는 겁니다. 은과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자산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급등할 때 이 자산에 대한 저의 리스크 깊이 성향은 더욱 심해집니다. 평소에 제임스 온 박사가 이렇게 좀 정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하고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조급하기가 쉽죠. 조급하기가 쉽은데 이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어제 시간에 이어가지고 보는 것은 이게 가격 하락이 또 있겠냐 또 있다면 얼마나 심하겠냐.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시장이 될 건데 그리고 그러면은 언제 정도 좀 더 많은 자금을 배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호기심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부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접근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이비드 씨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질학 자료를 가지고 유정 관련된 업체에서 분석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취미로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을 하는데 본인이 유정 업무에 익숙한 분석 툴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씨입니다. 아주 수량 분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의 수리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마지막에 여러분들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분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떻든 간에 공정가격 정상가격하고 현재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략 공정가격은 12만 2915불 현재 시장가격은 69,243불 지금은 7만 1000불 정도 됐을 겁니다. 두 개 차이가 53,672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것은 디스카운트가 53,000불 정도 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Z스코어라는 것은 공정가격에서 얼마나 이런 가격이 떨어져 있는가 마이너스 0.82입니다. 그래서 과매도 상태 43.7%다. 그리고 수학 여러분들 분석 툴을 이용하게 되면
2026년 6월 20일 날 무렵에 11만 1751불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수리 모델만 가지고 자기의 여러분들 모델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 프레자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불리시 우상향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 분석에 바탕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학자적 연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데이비드 시 유정 전문가의 데이비드 시 분석에 따르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거시경제의 압박과 장기적인 수학적 가치 사이에 평평한 줄달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깊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처럼 위험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당분간은 정시 흐름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이걸 조피 장세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가격이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워로 모델 기준으로 약 5만 4천 달러가 저평가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더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은 나스닥 시장이나 S&P 500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 변화나 유동성 공급 등과 같은 거시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현재 가격이 6만 8,692불 부근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데 7만 불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본인이 전망합니다. 전망하는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맥법칙 파워로 모델에서 공정가치 적정가치는 모델로 분석해 보면 12만 2,915불 수준인데 현재가는 6만 9천이니까 43% 정도 디스카운트된 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7.7만 불의 저항선을 뚫고 안착하는 경우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완전히 모델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이분이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장이 하락하면서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신 분이 계신데 여기 이제 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인 MSTR은 변동성이 62%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40%, 나스닥이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수익은 고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고수익은.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고수익 자산을 해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그러면 고변동성을 잘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젊은 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 겁니다. 이분은 인도계 미국인 같은데 이분은 이제 MSTR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채타냐 제인이라는 직원이고 이분은 가장 성실한 전문가로 제가 항상 칭찬하는 스트라이버사의 또 다른 비트코인 보유회사의
이제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이 이 인터뷰를 최근에 한 겁니다. 예, 이 팟캐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젊은 이런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현재 폭락 장세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짜 스마트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조 버넷이 조 버넷이라는 분 스트라이버 2등 회사일 겁니다. 1위 회사가 MSTR이고 그다음 이제 MSTR에 있는 최타냐 제인이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마 여기 이제 조인해 가지고 STRC나 이런 상품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이런 블랙스톤에도 근무했네. 블랙스톤도 근무하고 훈련을 잘 받은 젊은 분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전업편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전통자산 관리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징이 바로 높은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투입되는 돈, 글로벌 유동성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전통적인 사이클이 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STR 4분기 성과 발표장에서 나왔지만 탁월한 금융 혁신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위해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11.25%의 연 배당을 제시하고 그것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15일에 여러분들 월 배당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변동성이 7%니까 거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춘 STRC 스트레치라는 상품이 가장 주력하겠다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 재무 모델은 규모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기관의 자산관리에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융 혁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수익성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여러분들 생생한 것은 이 양반들이 한 바른 내용을 한번 보는 겁니다. 변동성은 충실한 사람들에게 선물입니다. 만약 변동성이 없고 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하면은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이해한다면은 모든 투자자가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은 절대 옳다고는 보지 않는데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변동성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긴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성이 강한 미국의 기술주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은 너무 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시간이 5년 10년 정도 되면은 그런 변동성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고 동시에 높은 고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자주 MSTR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씨가 우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데 왜 비트코인이 가격이 안 오르냐 이렇게 보시는데 비트코인은 하루에 800억에서 2200억 달러의 현물 거래량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사가 주당 10억 달러를 사는 경우에 하루에 1억 5천만에서 2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전체에 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름들 구매량은 작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은퇴를 해가지고 배당소득이 필요가 없다. 내가 근로소득 조금 벌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도 있고 하니까 배당소득은 나중에 받아도 된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변동성이 높은 투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나 미국의 기술주 섹터 ETF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장기 투자입니다. 고변동성을 감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변동성을 감내하는 성과가 바로 고수익이니까. 고변동성은 단기간에서는 고변동성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비트코인의 재무 모델이 오늘날의 형태로 작동하는 이유는 회사가 달러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출자가 요구하는 달러 수익을 능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 난 것은 상당한 행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화 표시 자산에만 여러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혁신적인 미국의 달러화 자산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행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벵가드의 창업자인 존 보글 씨가 저렴한 운용수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ETF 상장지수 펀드를 대중화한 것은 어마어마한 금융혁신인 겁니다. 그 금융혁신은 정기의 발견이나 정기기관의 발견에 이런 필적할 정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아직도 그렇게 심각하게 볼 수 없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런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1.25%의 수익률에 변동률 7%의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위한 MSTR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STRC는 상장지수 펀드에 필적할 정도의 금융혁신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융혁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음에 배당 주식이 필요할 배당 소득이 필요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과거의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마이클 세일러가 제공한 겁니다. 그 상품의 여러분들 담보가 바로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여러분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수익은 고정소득 관련된 투자 가운데 월등하게 뛰어난 겁니다. 대부분 고정소득 투자는 4%에서 8% 정도입니다. 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면 부동산 신탁 우리가 흔히 하는 리츠 주식에 투자하면 8%인데 변동성이 큽니다. 대단하게 여러분들 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도 이런 정권 방송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제가 젊은 날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 정보를 가장 학구적이고 정직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을 앞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러니까 저도 다음에 여러분들 완전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배당 소득에 의존해야 될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한 배당주에다 투자를 해가 여러분들 돈을 벌겠죠. 그럼 3배 정도를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상품에 비해 가지고. 이 젊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재무 모델이라는 것은 무한정 확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같은 수준의 연간 수익률이나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4년 전에 비트코인은 70%의 변동성 그리고 70%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오늘날은 40%의 변동성 40%의 수익률로 안정이 된 겁니다. 자본 기반이 커짐에 따라서 변동성 수익 변동성 계속 압축됩니다. 양자 컴퓨팅 공표에 대해서도 저희들보다 이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20년 30년 정도 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양자 컴퓨팅의 위험은 20년에 30년 후일 수 있으며
절대 위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를 해결하고 그 두려움을 다루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자자들을 주변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의 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거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아주 똑똑한 이 젊은 연구자들, 가장 성실한 연구자하고 이분은 이제 여기 마이크로 스트리트사 여러분들 작년도에 하버드 MBA를 마치고 여러분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시면 이거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도 한번 이렇게 보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방송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이런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발전사에서 30% 이상 빠진 게 지난 목요일이 40% 빠진 겁니다. 40%. 한 번 여름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간이 꽤 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락장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하락장을 벗어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깁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그동안 별로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비관론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닥터 프로핏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가장 이번에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6만 불까지 내려갈 거라는 걸. 6만 불까지 여러분들 바닥을 칠 거라는 것을 이번 여름 정도에 바닥을 칠 거라는 것을 지난 10월 달에 정확하게 여러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 몇 번 소개했는데 이번에 제가 다시 평가를 한 겁니다. 야, 이 양반 진짜 실력이 있구나. 이 양반이 진짜 실력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몇 시간 전에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을 올렸는데 이 양반 논리는 뭔가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일단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박스 장세에 갇힌다는 겁니다. 박스 장세에. 그리고 박스에 갇힌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박스가 뚫리면서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닥터 플라핏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에 맞췄기 때문에. 맞췄고 47만 명 정도 여러분들 팔로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기 아마 유료 구독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시간 전에 올린 이 이야기를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What's the next? 다음에 뭐가 오겠냐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 이야기는 박스권에 갇혔는데 튀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갈 것 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불도 충격을 받겠네. 6만 불에 좀 사더라도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돈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주안점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만 불 정도 떨어지면 다시 6만 불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은 그냥 왕창 사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 판단한 능력은 저는 없는 겁니다. 제가 로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거 분석을 오랫동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읽어보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돼야 될 가치가 있고 중요한 정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곧 박스권에 갇힐 거다 이야기죠.
박스권의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비트코인이 7만 8천 불일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언급했을 때 비트코인은 5만 7천 달러에서 8만 7천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행보할 것입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보 단계는 상승 신호가 아니고 앞으로 몇 달간 다가올 하락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 이 단계가 끝나면은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스권 아래로 이탈해서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4만 4천 불에서 5만 불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갈 테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언제 살 거냐 이야기죠. 언제. 예? 언제 살 거냐 이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핵심 결론인 겁니다.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5만 7천에서 8만 7천으로 여러분 형성됐다가 본인이 볼 때는 내려갈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로 다 올라갑니다. 10만 불 20만 불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 배분을 여러분이 낙담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자금 배분을 분할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6만 불 수준에 좀 사고 그다음 더 기다리는 돈으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죠. 1년 전인 2024년도에 비트코인은 5만 8천에 7만 4천 불 박스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당시 저는 이 박스권이 2026년 하락장에서 중요한 기준성이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전에 10만 불 향해 가기 전에 1년 동안 다졌던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장 맥락에서 이 구간은 지지선이 아니라 단순한 구조일 뿐이고 구조는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횡보가 끝나면 박스권 아래로 붕괴가 예상됩니다. 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제가 정보를 변별한 바에 따르면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5만 7천에서 8만 7천 정도 그러니까 오늘처럼은 7만 1,000불을 올라가지고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박스권에 이런 머물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20만 불 30만 불 되는 데는 한 번 더 바닥을 칠 거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 정보를 한번 보는 겁니다. 5만 7천에서 8만 7천 사이에 박스권에 형성되어 있다가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4만 4천 불에서 5만 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 배분을 굉장히 냉정하게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5만 7천에 8만 7천 불 사이에 거대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이것은 상승이 아닌 추가적인 하락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 박스권의 이탈이 시작되면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밑으로 갈 겁니다. 4만 4천에서 5만 불까지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최종적인 진짜 바닥 이걸 영어 표현으로 매크로 바텀이라고 표현하네요. 9월 10월경에 4만 불 구간에서 형성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러분 이 구간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이게 올 거다 이야기죠. 이게. 이 사람은 9월 10월에 했는데 그 전에도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겁니다. 6만 불대부터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최종적인 진짜 바닥은 9월 10월경에 4만 불 구간에 형성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를 하게 되면 9월 10월보다 더 여러분들 앞에 올 수도 있겠죠. 9월 10월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간다는 게 아닌 겁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냐. 낙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자금을 배분할 때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두고 배분하자는 거죠. 배분을. 닥터 프로핏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경청할 만큼 이번에 실력을 입증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상승장을 외칠 때 이 양반이 하락장에 올 거라고 외쳤으니까. 행보가 끝난 후에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4만 4천에서 5만 불 영역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의 지지 구간은 영원하지 않고 현재의 하락장 맥락에서는 결국 하단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결국 2022년 당시에 3만 3천 불에서 4만 8천 불까지 갔다가 50% 반등한 후에 결국은 16,000 불 진짜 바닥을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고 파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하락장에서 가격은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역추세 랠리,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올라간 데드캣 바운스가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네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하진 않으니까. 가장 공격적인 큰 규모의 매수는 5만 불 이하 4만 불 구간에서 다음 사이클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계산에 따르면 9월에 10월 사이에 최종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온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알 수가 없죠. 이 양반 분석 툴이 있을 테니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분석 툴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분위기가 대부분 다 7만 1,000불이 되고 7만 2,000불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다 올라가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진짜 바닥을 친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닥터 프로핏은 제가 긴가민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약세장 이론을 몇 번 소개했는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수량 분석보다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툴과 감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자금 배분을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자산을 능가할 수 있는 자산은 없을 겁니다. 기차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차가. 이제 오늘 이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난했던 찰리 밍것이 돌아가신 찰리 밍것에 대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우리가 참 한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찰리 밍거가 여러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금융적 성공을 만든 것은 엄청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머리를 가졌지만 천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놀라운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건 몇 가지 비결 덕분인데 몇 가지 기본적인 비결들이 가운데 하나가 저는 역발상을 잘합니다. 역발상을 잘합니다. 그러나 전통 금융자산에 오랫동안 익숙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못 받아들인 거죠. 살아생전에. 역발상에 익숙했지만 본인의 익숙한 금융자산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방송에서 이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서 비트코인의 실체를 제가 이야기할 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는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찰리 밍거의 글을 MSTR의 여러분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소개를 한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걸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나는 고정 역발상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분야에 이렇게 거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겁니다. 더 멋진 것은 이거를 스테판 박사가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게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막강한 변동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러분들 자기의 투자 원칙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근본에 대한 지식인 거죠. 거기서 이런 신념이 생기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찰리 밍거가 익수한 금융자산과 다릅니다. 찰리 밍거와 월렌 버핏은 금융자산에 익숙합니다. 금융자산. 그 금융자산은 물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타율적 자산입니다. 발행주체가 있고 발행주체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자산이 뭔가 비트코인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은 물리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외부 개입이 전혀 없이 돌아가는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힘든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기 생성적 시스템이다. 자기 생성적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토포이에틱 자산인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저의 방송에 참여하셔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유연성이 뛰어난 분인 겁니다. 찰리 밍거는 비트코인을 제대로 역발상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카테고리 오류, 범주의 오류입니다. 자기 생성적 시스템과 타율적 시스템이 완전히 카테고리 범주가 다른 겁니다. 범주가 다른 것을 꼭 같이 취급하려고 했으니까 찰리 밍거가 살아생전에 비트코인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천재인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금융자산이라는 렌즈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은 타율적 자산이며 발행주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릴 알덴이 말했듯이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승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패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내가 100% 승리할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99%는 승리할 것 같아요. 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자기 생성적 자산이고 밍거는 비트코인을 마치 외부 자극에 유지되는 타자 생성적 자산이나 통화인 것처럼 평가했습니다. 평생 그거를 사고 파고하며 돈을 벌었으니까. 월렌 버핏이나 찰리 밍거는 금융업계에서 신화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화에 의해 가지고 주눅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발행 주체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 이른바 오토포이에틱 자기 생성적 자산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벌 큰 뭡니까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점 잘 보시고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30대면 0.3개만 갖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 스테판 박사의 글을 항상 여러분들 새겨보는 거는 연륜에서 오는 뭔가 여러분들 철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겁니다.
뭔가의 역발상 전략이 가장 잘 통할 때, 시스템이 타자 생성적일 때, 발행 주체가 있을 때 몇 장 발행할 거지 주식을. 그 세계에 성공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반대입니다. 시스템은 자기 생성적이고 피드백은 강력하고 누적적이고 오류는 시스템을 단련시키고 실패 모드가 흡수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이런 코멘트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표가 안 나지만 스테판 박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범주의 오류인 겁니다. 범주의 오류. 범주의 오류를 찰리민거가 범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오토포이에틱, 자기 생성적, 엘로포이에틱, 타자 생성적, 법정화폐 전부 다 발행 주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전부 다 발행 주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다 개입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외부에 개입할 수 없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뭐죠? 해시레이트가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고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며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론 소버티 님이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다가 수익을 내고 팔 것이다.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다음에 여러분들 알트코인을 거래해서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이다. 세 번째, 알트코인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비트코인만 하겠다. 네 번째, 앞으로 2달 동안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좀 읽어봐야겠다. 아니 2년은 읽어야겠다. 마침내 8억 명의 사람들이 어떤 검열이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 훼손 없이 서로에게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세계 최초의 자유시장에 참여할 때 가격은 생산한계 비용을 향해 영원히 하락한다. 인류가 번영할수록 이 지식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좀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 기차를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기차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흥미롭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0.01 정도를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투자할 때 CEO를 보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투자하면 일론 머스크를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진짜 스마트하죠. 아,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MSTR이라는 주식을 저는 투자할 때는 마이클 세일러를 보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은 진짜 사람이 좀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구나. CEO를 보는 거죠. CEO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블룩셔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재무 전략 기업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MSTR이나 일본의 메타프레닛 같은 우량 기업들을 최고의 베타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동성은 모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권하지 않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블록샤이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는 상당한 진실을 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유난히 일론 머스크에 가혹하죠. 일론 머스크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냥 덕달같이 달라듭니다. 언론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가혹합니다. 언론들이 맨날 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블라인 블록샤이어 이런 이야기를 저는 수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용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다른 실물 자산을 다 초월했습니다. 성과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크레딧 SDRC도 다른 고정소득 채권을 다 초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MSTR도 오리지널 비트코인 수익을 초월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이야기인 거죠. STR 실험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본드 미국채 3.7%, 정크본드 6.5%, CD 3.6%, 은행 계좌 0.4%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덕을 보게 되는 세상인 겁니다. 누구도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되면서 배당 소득을 엄청나게 보장하게 된 겁니다. SDRC는 11.3%를 보장하는 겁니다. 미국채가 3.7%, 머니마켓이 3.6%, CD가 여러분들 3.6%, 은행 보통계좌가 0.4%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욕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욕을 여러분 함에도 불구하고 MSTR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겁니다. 3시간 전에 또 사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유난히 싫어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싫어하고 MSTR의 이런 마이클 세일러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크리스 밀라스라는 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세일러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누군가 싫어하는 겁니다. 말만 나오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 설립자이자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비이성적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부정적인 반응을 세일러 신드롬 SDS라고 부르네. 싫어하는 겁니다. 싫다 이야기죠. 난 당신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대단히 여러분들 담백하게 보입니다. 담백하게. 장난치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옛날에 이런 애플 창업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천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 대신에 CEO가 월남계 미국인입니다. 퐁리. 월남을 탈출해가 여러분들 상선에 구조받아 가지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 퐁리. 이런 퐁리도 너무 여러분들 사람이 진지하게 생긴 겁니다. 진지하게. 퐁리가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은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을 여러분 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니까 웬만해서는 여러분 투자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굉장히 이런 성실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보트 피플입니다. 보트 피플. 보트 피플이니까 딱 삶의 자세가 여러분들 더 남다른 거죠. 보트 피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성실하게 생긴 겁니다. 진지하게 생긴 겁니다. 내가 볼 때마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착실하게 생겼다. 그 회장도 착실해. CEO도 어마어마하게 착실하게 생겼구나. 그 착실한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드 스미스라는 분이 뉴욕 경영대학원에서 재무 분석을 가르치자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은 그런 분인데 테드 스미스라는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재무학 강의를 오래 했지만 세상의 진실을 아는 데는 30년 정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7% 정도 매년 자기 자산이 뭡니까 날아간다는 거. 화폐의 구매력이 매년 7% 정도 없어진다는 거를
30년 이름 재무학을 가르치고 30년 뒤에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테드 스미스 씨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통해 충분히 알게 됐지만 미국의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7%씩 구매력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자산에서 최소 7% 이상을 벌어야 본전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원화는 얼마나 가치가 이러면 추락하겠습니까? 원화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이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가치가. 왜냐하면 달러화가 여러분들 7%씩 내려가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이러면 더 내려가니까 앞으로 더 심하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한 것이 달러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달러화 자산도 어리버리한 게 투자하면 안 되고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런 투자를 해야 하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분이 이름들 재무학을 가르쳐 30년 뒤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30년 뒤에. 예?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30년 교직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늦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런 자기가 이런 열받아 가지고 관심을 해 가지고 찾아낸 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치? 여러분 주변에 공병호 TV에 투자 섹션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저도 경제학 박사를 27세 했지만 이런 것을 늦게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죠. 예?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여기 폭리가 여러분들 성과 발표한 목요일 날 방송들이 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깨기 위해 다 방송들이 싫어하니까 CNBC 뭐 여러분들 이런 데 다 이런 방송에 나가서 폭리가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런 방송 내용에 주옥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죠. 제 메시지는 여러분 좀 비싸게 사셨으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버티시기 바랍니다. Buy, hold and forget. 우리는 과거에 비트코인 하락장을 겪었고 2026년도 비트코인은 6만 8천 불까지 올랐다가 16,0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75% 하락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2만 5천 불까지 올랐다가 6만 불에 떨어졌습니다. 50% 하락입니다. 7년 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75만 달러로 떨어지는 것은 25% 하락하는 겁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이 끝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때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진솔된 이야기인 겁니까? 기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기차는 제가 공부한 결과 땅땅땅 하고 여러분 내린 결론은 뭔 거 아니 이 기차는 절대로 멈추게 할 수 없다 이야기죠. 누가 나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잘 살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했지만 사는 겁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실한 CEO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MSTR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트코인 갖고 계시면은 성실하게 이런 그냥 견디시기 바랍니다. 뭐 견딜까지 있겠습니까? 가끔 들어와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좀 정신무장하고 그다음 계정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만 달러까지 떨어질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서 일어난 이런 정부가 완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있고 SEC 수장, 재무부 수장, CFTC 수장이 모두 비트코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5년 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걱정했던 규제 문제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규제 문제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MSTR의 폭리 CEO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손실량은 장부상 손실입니다. 우리는 대차대조표에 2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같은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우리 레버리지는 10에서 12%입니다. 우리 웹사이트 지표를 보시면 평균 S&P 500의 AAA의 등급 투자 회사는 20%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반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차대조표에 22억 5천만 달러의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요새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적대로 레버리지에 대해서 부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CEO가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디지털 주권 가치 저장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논쟁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믿는다면 투자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레버리지 증폭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당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능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MSTR을 이해할 수 없죠. MSTR을 이해할 수 없으면 STRC라는 이런 연구 우선주를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레버리지 비트코인입니다. 내가 이런 비트코인을 담보 잡아 투자하는 것보다 폭리가 더 투자 잘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데 MSTR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면 레버리지 되고 증폭된 것을 좋아합니다. 비트코인을 좋아하면은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레버리지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MSTR 주식을 사질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레버리지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낫겠구나 해서 더 사는 겁니다. 예. 예.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면은 레버리지 되고 증폭된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특정 상품이나 제품을 레버리지를 걸고 있습니다. 사업은 다 이런 부채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의 레버리지를 걸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를 잘하네. 똑똑하네요. 공식적인 장소에 이름 나온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폭리 CEO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사업할 때 이러면 다 부채 빌려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걸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주당 비트코인의 정분적인지가 주 관심사입니다. 그냥 제가 이런 MSTR 주식에 투자할 때 간단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담보 잡혀가 이러면 돈꾸가 투자하는 것보다 MSTR의 CEO들이 더 잘할 거다. 관심은 뭐냐? 1년 전에 비해서 주당 비트코인이 더 많아졌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우리의 전략은 디지털 크레딧 발행입니다. 16년 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고성능 화폐로 디지털 현금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STRC를 고성능 화폐로 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STRC를 발행할 수 있다면 이전 대화의 수익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TRC는 11% 수익률을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됩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11%짜리 이런 채권을 발행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겁니다. 다른 자산은 이렇게 여러분 연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면 됩니다. SMH 미국의 반도체 섹터 ETF 좋은 주식은 그냥 사면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태생적으로 자생적 자산은 아니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SMH 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앞에 닥터 프로핏이나 이런 분 이야기 그다음에 스테판 박사가 2027년도 5월 무렵에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도 빼놓지 않는 것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그래서 이번에 닥터 프로핏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장 바닥을 치겠다는 부분들도 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다른 전문가 보시기 바랍니다. 블라인 브룩시어입니다. 그리고 스미스톤 위서 다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간단하게 올린 여러분들 글도 대단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최근 생각을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난 목요일 날 대폭락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to declare the bottom, 이미 바닥을 쳤다는 부분을 성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블라이언 블록쇼는 바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라고 이미 결정해서 막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이드라인, 계속해서 행보할 거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미스 스톤위스는 올해 말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절개될 것을 생각합니다. 좋은 논문을 많이 발표한 사람입니다. 상승장의 정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중반 사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중간 선거 기간에는 가격이 상당히 상승 무드에 들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중간 선거까지는. 그리고 전후 여러분들 전부 다 정보를 조합하게 되면은 중간 선거 이전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바닥이 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금을 배분할 때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분할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시라는 뜻에서 오늘 방송을 드린 겁니다. 이 노리밋, 약간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2013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신 분 같아요. 이분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 종합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선거 이전부터 여러분 상승 무드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중간선거 이전에 바닥을 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8세 이상이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앞으로 6개월에 12개월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상태이고 스트레스는 심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공식적인 바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본 사람이죠. 우리는 아마 마지막 한 번의 잔혹한 폭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거와 여러분 거의 일치하는 거죠.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자산 중 하나이고 천천히 물량을 모으는 것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머문다면 저는 매일 매수할 것입니다. 이런 고수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앞에 오늘 이야기한 거 이런 총 다 종합이 되죠. 하지만 아직 모든 총알을 다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화력을 아껴두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폭락이야말로 당신이 기도한 세대적 매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쌓고 예비자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집 단계 초입에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상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모든 바닥에 사고 모든 고점에 팔 수 있던 비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